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는 내성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 못했던 저는 특별히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는 없었습니다. 약간 열등감도 좀 있었고 이렇다 할 그 특색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20대 때에는 또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87년도 민주화운동 과정에 못 모르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중의 삶이나 또 사회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회적인 공적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35세 이전까지 제 삶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좀 고달팠던 삶이었습니다. 35세 때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로서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서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증 장애인을 통칭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군산의 발달장애인이 자치단체 통계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발달장애인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애인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인은 생활이나 어떤 자립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이나 소통 능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나누고자 산돌학교를 세웠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5일에 개교했고요. 현재는 4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교육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산돌학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이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점점 늘어서 지금 4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부모님이 등하교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약 40% 정도는 혼자서도 버스 타고 다닐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미용실을 다닌다든지 시장을 다닌다든지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늘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했던 우리 여자아이 하나는 지금은 정말로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수다쟁이 숙녀로 변했습니다. 자폐증 장애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또 취업이 돼서 지금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이가 생겼고요. 역시 여전히 자폐증 장애가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업을 꿈꾸는 그런 아이도 생겼습니다. 발달장애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심지어 그 가정 해체 직전까지 갔던 우리 학교 학생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적적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도 생겼습니다. 예,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산돌학교는 무일푼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시작한 학교가 아니라 그저 우리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시작한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돌학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합니다. 순전히 지역사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십시일반 도움을 주시는 지역사회 후원자님들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지난 10년 동안 산돌학교가 감사하게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함께 또 지역사회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산돌학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또 가정의 위기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야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찾아간 곳이 군산에 있는 일매학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입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고아원인데 그곳에서 보육사를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3D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누가 그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당연히 저 혼자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보육원 시설 아동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인간적으로는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직업의 첫 활동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보육원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면 2박 3일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아이들과의 묘한 행복감에 사로잡혀 지냈던 그 추억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읽게 된 몇 권의 책들은 지금도 제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랄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등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명을 준 책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스라엘 다윗왕이 자신의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주문하면서 문구를 한 구절 새겨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한 전쟁에서 지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문구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세공사는 며칠을 고심 끝에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지어준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참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저 혼자 이렇게 꺼내서 혼자 주문처럼 외우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산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과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훈련과 여가생활 그리고 주거독립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발달장애인들의 노후, 즉 은퇴 후 공동체 시설을 세워서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될 때 더 이상 오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애 전반에 걸친 그런 삶을 나누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를 발달장애인 친화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정병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등등 발달장애인 친화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군산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장애인 친화도시로서 그런 근대문화 역사 가치와 더불어 국제도시로서의 품격까지도 함께 품게 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